2020 시즌 여전히 약팀으로 분류되던 KT 위즈는 7월부터 엄청난 기세로 순위를 끌어올렸고 후반기 특히 9월에 월간 승률 7할 3푼 1리를 찍고 정규리그 2위를 차지하며 창단 첫 포스트 시즌에 나서게 됩니다. 비록 플레이오프에서는 두산 베어스의 1승 3패로 밀리며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훌륭한 전력을 갖추게 된 KT는 다가오는 2021 시즌을 위한 준비에 돌입합니다. 그러나 스토브리그는 만족스럽지 못했는데요. 우선 타격 4관왕을 비롯해 MVP와 골든글러브까지 석권한 외국인 타자 멜 로하스 주니어가 한신 타이거즈로 이적하게 되었고 그를 대체하기 위해 알몬테를 데려옵니다. 일본에서 괜찮은 성적을 기록한 선수였지만 유리몸 유형이라는 우려가 있었죠. 외국인 투수는 기존의 데스파인의 쿠에바스와 빠르게 재계약을 체결했는데 데스파인에는 나이 이슈로 퍼질 위험성이 있다는 것, 당시에 쿠에바스는 잔부상이 많고 기복이 크다는 부분 때문에 확실한 에이스를 영입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도 있었습니다. 트레이드로 신본규와 박시영을 데려왔으나 별도의 FA 영입은 없었고 전반적으로 KT는 기존의 전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죠. 이렇듯 걱정 속에서 개막한 2021 프로야구, KT는 의외의 선수들의 활약 속 전력 공백 속에서도 성공적인 개막 첫 달을 보내게 됩니다. 토종 에이스 고영표의 활약에 더불어 유원상의 호투 행진과 전유수 안영명도 좋은 피칭을 해주며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줬고 타선에서는 황재균의 부상 공백을 훌륭히 메워낸 김병희의 활약이 놀라웠죠. 강백호는 월간 4할대의 미친 타격감을 유지하며 팀을 이끌었고 베테랑 유한준도 힘을 보탰습니다. 강백호는 5월 들어서도 월간 타율 4할 이상의 뜨거운 타격감을 과시했는데 반면 수비력은 매우 아쉬웠습니다. 1루수로 나섰음에도 리그 실책 탑3 안에 들어갈 정도였죠. 선발진에서는 데스파이네와 배재성까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반면 전년도 신인왕 수상자 소영준의 피칭은 아쉬웠습니다. 여기에 쿠에바스도 완전히 망가져버리며 2군에서 재조정의 시간을 갖게 되었죠. 6월 들어 황재균이 복귀했지만 부상 병동은 이제 시작되고 말았습니다. 유한준, 문상철, 김병희, 장성우에 알몬테마저 줄줄이 1군에서 말소되었고 알몬테는 아예 웨이버 공시가 되며 대체자로 제라드 호잉이 영입되었죠. 여러 악재가 있었지만 KT 위즈의 성적은 오히려 오르게 됩니다. 한 달간 단 한 번의 루징 시리즈만을 헌납하며 단독 1위까지 올라서게 되는데요. 데스파이네가 리그 평균 자책점 1위에 오르며 확실한 에이스 역할을 해줬고 불펜의 주건과 김재윤도 자신들의 역할을 확실히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치고 나가려던 KT를 막아선 건 다름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였습니다. 리그 중단이 결정되며 KT는 7월 단 7경기만을 치렀고 4승 3패를 기록했죠. 여튼 전반기를 1위로 마친 KT는 LG와 함께 가장 안정적인 선발진을 보유한 팀이었고 엄상백도 상무에서 돌아오게 되며 투수진의 뎁스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올림픽 브레이크를 지나 기나긴 휴식기 끝 재개된 후반기에서도 꺾이지 않은 KT는 불펜이 다소 흔들리긴 했으나 선두 자리를 지켜냅니다. 9월 5일 LG와의 시리즈 때까지만 해도 3경기 연속 11점을 뽑는 등 화끈한 모습을 보여준 KT 타선이었지만 9월 말이 되며 타선이 급격히 식어갔습니다. 9월 마지막 8경기에서 2승 1무 5패를 기록했고 이 기간 동안 한 경기 5점 이상을 내질 못했죠. 그럼에도 계산이 서는 투수진은 KT의 선두 싸움에 힘이 되어주었고 고영표와 데스파이네가 일찌감치 10승에 성공하게 됩니다. 9월 30일 기준 2위 삼성과는 3.5경기 차, 3위 LG와는 4경기 차 선두를 지키고 있었던 KT에게 마지막 25경기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KT 위즈에게 차마 상상하기도 싫은 충격적인 흐름이 이어지는데요. 10월 17일 한화전을 시작으로 기아전까지 내리 3연패를 하며 2위 삼성과의 격차가 한 경기까지 좁혀집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대구 2연전을 맞이하게 되었고 2연패를 하면 1위 자리를 내줄 수도 있었죠. 그리고 양팀의 토종 에이스 고영표와 원태인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고영표가 6이닝 4실점을 기록한 반면 원태인은 7과 3분의 1이닝 2실점 호투를 펼치며 첫 경기를 삼성이 가져갑니다. 2차전은 쿠에바스와 백정현의 맞대결. KT의 타선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백정현에게 6과 3분의 2이닝 무실점으로 꽁꽁 묶였고 쿠에바스도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지만 구자욱, 강민호, 오재일의 홈런 릴레이가 터진 삼성이 승리를 가져가며 끝내 1위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삼성 입장에선 6년 만에 느껴보는 선두 자리였고 KT에겐 충격의 5연패이자 2019년 두산에게 업셋을 당한 SK가 생각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이후에 정신을 차리며 10월 30일 리그 최종전을 앞두고 KT와 삼성의 성적은 75승 59패 9무로 정확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양팀이 모두 승리하게 될 경우 1위 결정전인 타이브레이커, 양팀이 모두 패배하게 될 경우 0.5경기 차로 뒤져있던 LG 트윈스가 극적으로 우승할 수도 있는 혼돈의 상황이었죠. 모든 걸 걸고 나선 양팀,
KT는 고영표 불펜 카드까지 꺼내들며 SSG를 상대 8대3 승리를 가져갔고, 삼성은 오제일의 역전 투런, 구자욱의 싹쓸이 적시타, 구원 등판한 최채영의 호투까지 나오며 NC의 11대5 승리를 거둡니다. 3루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10월 31일 35년 만에 KBO 타이브레이커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1989년 폐지된 바 있었던 이 규정은 2019년 당시 승차 없이 상대 전적에 앞서 정규 시즌 우승을 했던 두산 베어스의 사례 이후 다시 부활하게 되었죠. 상대 전적이 앞섰던 삼성이 홈 어드밴티지를 가져가게 되었고, 양팀은 각각 쿠에바스와 원태인을 선발 투수로 내세웁니다. 단 한 경기로 한국 시리즈 직행이 결정되는 운명의 승부. 경기의 흐름은 팽팽한 투수전으로 흘러갑니다. 원태인이 3회까지 퍼펙트를 하니 쿠에바스도 볼넷 하나만을 내주며 응수했죠. 4회 말이 되어서야 양팀 합쳐 첫 안타가 나왔을 정도로 긴장되고 팽팽한 흐름이었고, 원태인은 무려 5회까지 노히트를 이어가죠. 영의 균형은 6회 초에 깨집니다. 심우준의 느린 땅볼을 잡아 던진 오선진의 선구가 빠지며 처음으로 주자가 2루에 위치하게 되었고, 이후 강백호가 적시타를 때려내며 KT가 선취점을 가져가게 되죠. 쿠에바스는 6회 말을 3자 범퇴로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때까지의 투구수는 단 69개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7회 선두타자 볼넷에 이어 호잉의 실책이 나오며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나마 오제일이 2루로 가다 아웃되며 중압감을 덜 수 있었고, 2사 1, 3루에서 이원석을 헛스윙 삼진 처리하고 포효하게 됩니다. 이제는 7구째 KT 팬들이 벌떡 일어납니다. 이틀만 쉬고 선발 등판에 7이닝을 던지고 있는 이 선수의 투혼을 보며 KT 팬들은 큰 감명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1대0 한 점차 리드에서 맞이한 9회 말, 마운드엔 김재윤이 올라왔고 구자욱이 날카로운 타구를 날립니다. 하지만 2루에는 박경수가 있었고 아름다운 캐치에 이은 송구로 안타성 타구를 지우죠. 오제일에 이어 피렐라도 외야 플라이로 물러나며 KBO의 막내 KT 위즈가 창단 첫 정규리그 챔피언의 자리에 올라섭니다. KT가 정규 시즌 7시즌 만에 정상에 오릅니다. 창단 첫 한국 시리즈 무대, KT의 상대는 와일드카드전부터 시작해 준 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를 도장 깨기 하듯 넘어서고 7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오른 두산 베어스였습니다. 큰 경기에서 절대적으로 신뢰 가능한 쿠에바스가 1차전 선발을 맡았고, 두산은 곽빈이 출격했죠. 희생 플라이를 통해 한 점씩을 주고받은 양팀은 선발 투수들의 호투 속 팽팽한 흐름을 이어갑니다. 그러던 7회 배정대의 홈런포와 강백호의 적시타를 묶어 3점 차로 달아나며 승기를 잡았고, 9회 김재윤이 흔들렸지만 세이브를 따내며 1차전 승리를 가져갑니다. 2차전에선 두산에 강했던 소영준이, 두산은 최원준이 선발로 나선 가운데 1회부터 두산이 기회를 맞습니다. 소영준이 긴장한 탓인지 연속 볼넷을 허용하며 흔들렸는데요. 그리고 페르난데스가 깊숙한 타구를 날리게 되는데, 잡아당긴 타구 1루수 박경수가 날았습니다. 1루 폴스아웃 1루 KT 1루수 박경수의 환상적인 수비가 나왔습니다. 이후 두산은 3이닝 연속 병살타를 치는 등 흐름이 계속 끊어졌고, KT가 5회 조용호의 적시타, 밀어내기 및 장승우의 적시타까지 못해 대거 5점을 뽑아내며 흐름을 가져왔죠. 소영준은 6이닝 무실점을 기록했고, 이 배경엔 내야진의 좋은 수비가 있었습니다. 2승을 선점한 KT는 이제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선발이 너무도 강했습니다. 3차전 선발로 나선 데스파인에도 두산 타선을 5와 3분의 2이닝 동안 2피안타 무실점으로 묶었죠. 누구보다 절실한 플레이를 했던 박경수가 선제 홈런을 뽑아냈고, 7회에 2점을 보탠 KT가 리드를 빼앗기지 않으며 3대1 승리를 가져가게 되죠. 통합 우승까지 단 1승이 남은 4차전, KT는 배재성이, 두산은 다시 한번 곽빈이 출격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역시나 우승에 목말라 있던 황재균의 연속 2루타가 터지는 등 초반부터 승부의 추가 기울게 됩니다. 추격을 허용했지만 8회에는 호잉이 쐐기 투런포를 터뜨리며 달아났죠. 9회 말 8대4의 스코어에서 김재윤이 등판했고, 양석환과 허경민을 요리합니다. 그리고 타석엔 박세혁이 들어섭니다. 네, 그걸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KT 선수들. 원래트에서 이 타구는 1루 쪽으로 강백호가 잡아서 베이스를 밟습니다. 경기 종료. 마법사들의 상상이 현실이 됩니다. 기나긴 인구의 시간을 이겨내고 만들어낸 마법의 시간이 현실이 되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KBO 리그의 막내 구단 10번째 심장, 새로운 챔피언 KT 위즈가 창단 첫 통합 우승을 완성합니다.
고영표, 데스파인의 쿠에바스, 배재성, 소영준까지 이어졌던 환상의 5선발. 불펜에서는 롯데에서 데려온 박시영의 엄청난 활약과 롱릴리프 김민수, 후반기에 좋았던 이대은, 27홀드를 기록한 주건, 여기에 32세이브, 평균 자책점 2.42를 기록하며 커리어 하이를 찍은 김재윤이 뒷문을 든든히 지켜주며 KT는 타선의 기복에도 선두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